검단 신도시의 주택법상의 공법적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권입니다. 두 번째로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입니다. 세 번째로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네 번째로 검단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입니다. 검단 신도시 인근에 최근 1년간 거래된 아파트 시세 평균 대비 분양가격이 100% 이상인 지역에 해당합니다. 향후 호반 베르디움 및 금호 어울림 등 신축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매 사례가 누적될 경우 인근 지역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100%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인근 지역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100% 이하인 상태에서 새롭게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들은 전매 제한 기간이나 실거주 의무 등에서 좀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입니다. 첫 번째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평생 단 한 번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에 보면 다수의 무주택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공유지분 상속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 전용면적 2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의 소유주택, 오랫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폐가,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멸실되어 없는 상태의 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허가 주택,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 오피스텔,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등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보지도 않고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도 주택을 소유한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전의 분양권 취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 단지에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무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 단지에 분양권에 당첨된 사람은 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3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에 당첨된 후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매로 양도한 경우 그 분양권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더라도 당첨 기록은 남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을 할 때는 재당첨 제한기간 5년이 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은 2021년 3월입니다. 따라서 생애 최초 특공의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2021년 3월 이후부터는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된 적이 있는 분은 생애 최초 특공에 청약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동영상 강의를 2편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1편은 농어촌주택 지분상속주택 편입니다. 2편은 소형주택, 소형 저가주택 등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2호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됩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등의 규제지역 정보를 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들어가서 규제지역 정보를 클릭하면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의 신청 자격 중 청약통장 요건을 보겠습니다.
민간분양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은 24개월 이상, 통장 예치금은 청약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별, 그리고 청약을 신청하려는 아파트의 평형별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8호 이하를 청약 신청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30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인천 검단에 있는 8호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해서 250만원만 들어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예치 기준 금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공 신청 자격 네 번째는 현재 혼인 중이거나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자녀가 없어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미혼 자녀는 미성년 자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 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이혼한 자녀가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동일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이 안 됩니다. 결혼을 한번 했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 있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번째, 혼인을 하였으나 배우자와 사별을 한 경우는 혼인 중이 아닙니다.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혼인 자녀가 동일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있으면 생애 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 등본에 기재된 자녀가 있는 미혼부, 미혼모도 생애 최초 특공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입양을 한 경우 입양 자녀도 자녀로 봅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태아는 자녀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태아는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자녀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공에서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중 다섯 번째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이자 소득이나 연금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표를 보시면 근로자, 자영업자,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등 개개인마다 소득 입증 서류나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동영상에서는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자별로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는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상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원천징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휴직이나 무직 상태의 근로자이지만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사이에 한 달이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폐업 상태의 자영업자이지만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한 달이라도 한 적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생애 최초 특공 신청 자격 여섯 번째는 과거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소득세 납부액이 없더라도 납부 의무자에 해당한 이력은 있어야 됩니다. 5개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연속적인 경우도 상관없이 통산 5개년입니다. 그리고 5개년은 60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한 달씩만 일했어도 각각 1개년씩 인정됩니다.
소득 자산 요건 중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 요건만 있고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타입별로 공급 물량의 70%는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30%는 그 전 단계인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월평균 소득 130% 초과부터 160% 이하인 분들을 모두 합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2인과 3인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 똑같습니다. 2인 가족도 3인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4인과 5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동일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를 할 때 5인 가족이 오히려 4인 가족보다 소득이 더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인 가족과 5인 가족은 월평균 소득이 동일한 것으로 통계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는 외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해서 소득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생애 최초 특공에서는 외벌이든 맞벌이든 구분 없이 위 표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는 19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 모두의 월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 직계존속은 1년 미만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가구 원수와 월평균 소득 합산해서 제외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때는 먼저 세대원 각 개인별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두 번째로 각 개인의 월평균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 산정합니다. 계속근로자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계속사업자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근로자나 계속사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 나누기 근무월수 또는 사업한 기간입니다. 계속근로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는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 맨 왼쪽에 있는 21번 총급여액이 연간 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계속사업자인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상의 과세대상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월수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전년도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고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전년도 기간을 일할 계산합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5일에 현재의 직장에 입사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 계속 근무를 한 경우 계속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는 월평균 소득 산정 시에 전년도 자료만 사용합니다. 회사에 입사한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16일입니다. 6월달은 일수가 30일입니다. 근무 월수는 일할 계산하기 때문에 6월달에 해당하는 근무 월수는 16 나누기 30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는 6개월입니다. 합하면 6.53개월이 나옵니다. 전년도 총 급여액 2천만원을 근무 월수인 6.53으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은 306만 2787원이 나옵니다. 휴직자의 경우는 근무 기간 동안의 월평균 급여입니다. 2020년도 1월과 2월에는 정상 근무를 했고 2020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5월 20일까지 계속해서 휴직한 경우 전년도 1월달과 2월달에 받은 총 급여액을 2로 나누면 됩니다. 회사를 옮긴 전직자의 경우 전년도에 전직한 사람은 전년도에 받은 두 개 회사의 총 급여액을 두 개 회사의 근무월수를 모두 합친 수로 나누면 됩니다. 금년도에 회사를 옮긴 사람은 전년도 것은 보지 않습니다. 금년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한 총 급여액을 총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직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직자이나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개월수로 총 소득을 나누어 줍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2020년 6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근무 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은 2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 5월 20일이면 전년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1년 5월 20일까지의 총 개월수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6개월 더하기 5월 달의 개월수인 20 나누기 31을 하면 됩니다. 16.645개월이 나옵니다. 월평균 급여액은 2천만원 나누기 16.645를 합니다. 그러면 120만 1562원이 나옵니다. 계속 근로자이거나 휴직인 경우는 총 급여액을 급여를 받은 달수로 나누는 데 반해서 무직자인 경우는 총 급여액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개월수로 나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없고 2021년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등도 모두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의 경우 자영업자로서 2020년에 A라는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후 올해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나 매출은 상관없습니다. 올해 새롭게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매출액이나 소득만을 가지고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등은 회사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도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자가 종소세 신고를 하면서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 2021년 7월 이후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단지에는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단지에는 생애 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청약 신청 불가입니다. 생애 최초 특공 당첨자 선정 방법은 소득 구간별로 경쟁이 있을 경우는 지역 우선 공급 규정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 50%, 기타 수도권 50%의 비율로 물량을 할당합니다. 검단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에는 76.8794 타입의 30세대, 84A 타입의 74세대, 84B 타입의 10세대의 물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알고리즘을 84A 타입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4A 타입에 할당된 74개의 물량을 소득 130 이하의 기본소득 구간의 70%인 52개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22개를 상위소득 구간에 할당합니다. 기본소득 구간에 할당된 52개의 물량은 인천지역 지원자들과 기타 수도권 지원자들에게 각각 50%씩 할당됩니다. 52개의 50%는 26개, 기타 수도권에도 26개가 할당됩니다. 160 이하의 상위 소득 구간에 할당된 22개의 물량도 해당 지역에 11개, 기타 지역에 11개, 각각 50%씩 배정됩니다. 청약 신청이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을 3대1로 가정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구간 해당 지역으로 78명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78명 중에서 26명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그 결과 기본소득 구간의 해당 지역 신청자 중에서 52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52명은 자동으로 기타 지역 신청자들과 합쳐져서 다시 한번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52명과 78명을 더하면 130명입니다. 130명 중에서 기타 지역에 할당된
26개의 물량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26명의 당첨자 중에서 10명이 해당 지역 신청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6명은 기타 지역 사람들이 당첨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탈락한 52명 중에서 10명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42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42명은 상위 소득 구간의 해당 지역 신청자들과 다시 합쳐져서 추첨으로 당첨될 기회를 갖습니다. 42명과 33명을 더하면 75명입니다. 75명 중에서 11명이 당첨되었습니다. 그 결과 64명의 해당 지역 탈락자가 생겼습니다. 그 64명은 다시 자동으로 기타 지역 신청자들과 다시 합쳐집니다. 여기에 더하여 기본소득 구간에서 탈락한 62명을 모두 합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해당 지역 탈락자 64명과 기본소득 구간에서 탈락한 기타 지역 탈락자 62명, 상위 소득 구간에 기타 지역으로 신청한 33명을 모두 더하면 159명입니다. 159명 중에서 11명의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습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소득의 해당 지역 신청자들은 4번의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기본소득 구간의 기타 지역 신청자들은 2번의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상위 소득 구간의 해당 지역 신청자들은 2번의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상위 소득 구간의 기타 지역 신청자들은 1번의 추첨 기회를 갖습니다. 중복 청약 접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특별 공급 당첨자 선정일과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일이 다릅니다. 당첨자 선정일이 다르므로 특별공급,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들 전체에 대해서 1세대 한 건만 신청해야 됩니다. A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과 B아파트의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두 군데 신청하면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이 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들에는 단지들 전체에 대해서 1세대 한 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